거기에 토양의 물리성 개선을 위해 상자 털밭을 이용한 농법까지 저는 이렇게 좋은 토양 만들기 3종 세트를 텃밭 농사의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자밭 농부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일요일입니다. 5월은 정말 풍성한 텃밭의 계절입니다. 어느 텃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비워져 있던 텃밭의 구석구석까지 초록으로 생명의 활기가 가득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저희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감자, 마늘, 쌈채소, 고추 등 여러 작물의 생육 상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감자밭입니다. 여기는 3월 13일 일요일에 정식을 했던 감자인데요. 수미 씨감자 250조각을 심었습니다. 250개 중에서 2개 빼고는 싹이 전부 올라온 상태에서 줄기를 2개만 남기고 솎아주었습니다. 싹이 올라오지 않았던 자리 2군데에는 솎아준 줄기를 다시 심었는데요. 자리를 잡고 올라오고 있네요. 씨감자를 심을 당시에 싹이 나온 씨감자와 싹이 안 나온 씨감자가 섞여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 초반 성장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남부지방으로 대략 5월 5일경에 꽃이 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5월 8일 현재 꽃이 조금씩 피었고 대부분은 2-3일 이내에 꽃망울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감자의 성공 재배를 위해서는 꽃이 피는 지금부터가 중요하지요. 정식부터 지금까지는 땅속 덩이줄기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했어야 하고 꽃이 피는 지금부터 땅속의 덩이줄기가 비대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지금부터 토양의 수분 상태를 잘 살펴 충분히 관주를 해줘야 굵은 감자를 수확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감자 미생물 배양액을 10배 희석해서 충분히 관주를 해줄 생각입니다. 6월 20일경 수확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다음은 마늘밭입니다. 작년 10월 말에 정식했던 홍산 마늘인데요. 대통령상을 받은 우수종자입니다. 지금까지 작황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 같습니다. 엽수는 9매 정도, 초장은 80cm, 구직경은 35mm 정도를 보이고 있네요. 올해 4월 21일자 농촌경제연구원의 전국 마늘 작황 상태 실측 결과와 비교해 봐도 나쁘지 않은 상태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마늘, 양파, 감자, 양배추, 쌈채소 등 모든 작물의 봄밭을 만들 때 제가 직접 만든 퇴비와 감자 미생물 배양액을 충분히 넣어주는 방식으로 두둑을 만드는데요. 여기 마늘밭에도 3평짜리 한 상자당 100리터씩 2번의 감자 미생물 배양액을 넣어서 그런지 부드럽고 촉촉한 토양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몇 가지 병충해 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고자리파리와 잎마름병, 그리고 홍산 마늘이 취약성을 보이는 녹병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고자리파리 피해를 막기 위해서 3월 초에 예방 방제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고자리 피해는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산 마늘의 발병률이 높은 녹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자담 오일과 자담 유황에 적용 약재를 섞어 2회 연면 살포하였습니다.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방제 약재로서 제조법은 제가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매뉴얼대로 만들어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방제 효과도 뛰어나니까요.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이 옆면에 흠뻑 젖을 정도로 충분히 뿌려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잎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마늘 구근 비대를 위해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작물은 물을 통해서 양분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기계적인 물 공급 시설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텃밭 사정에 맞는 관주 방법에 따라 적절한 수분 공급이 필요하겠습니다. 6월 20일경 예정인 수확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여기는 쌈채소 밭인데요.
텃밭의 솔솔한 재미를 더해주는 대표적인 작물들이죠. 때깔을 한번 보시죠. 정말 싱싱하고 탐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텃밭 작물 성공 재배의 첫 번째는 바로 좋은 토양 만들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텃밭 노동력의 7~80%를 좋은 토양 만들기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당연히 퇴비 만들기고요. 다음으로 토양의 생물성 향상을 위해 감자와 부엽토로 만드는 감자 미생물 배양액, 거기에 토양의 물리성 개선을 위해 상자 털밭을 이용한 농법까지, 저는 이렇게 좋은 토양 만들기 3종 세트를 텃밭 농사의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저비용 고품질 다수확의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물의 탐스러운 싱싱함도 바로 좋은 토양 만들기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제 나름의 직접 퇴비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한 몇 편의 영상물을 올린 바가 있는데요. 텃밭농의 저비용, 고품질 다수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교적 많은 양의 퇴비를 생산하다 보니까 운동의 효과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바로 초여름에 수확하는 쌈채소나 양배추 같은 작물들은 반그늘에서 재배하는 것이 훨씬 작물의 생육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밭은 반그늘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오전 3시간 정도 해가 들어오고 오후 1시 이후에는 그늘이 되어 비교적 선선한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하루 종일 햇볕에 노출되는 상자보다 훨씬 좋은 생육 상태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추의 생육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식한 지 딱 2주가 되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조생종과 중생종의 생육 상태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조생종인데요. 보시다시피 꽃이 2~3개 정도 피었을 정도로 생육의 속도가 빠른데, 건너편 중생종에서는 이제 1개 정도의 꽃봉오리가 자리를 잡았을 정도로 확연한 속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종묘상에서는 조생종을 많이 추천하던데요. 저도 이번에 조생종과 중생종이 생육과 수확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잘 살펴서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추의 생육 상태를 꽃잎수에서 확인할 수 있고 7개가 최상의 생육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제 밭에는 30% 정도는 5개, 50% 정도는 6개, 20% 정도는 7개의 꽃잎수를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진흥청 보고 자료에 의하면 고추가 어릴 때 꽃을 따주면 수확량이 2배가량 늘어난다고 하던데요. 1분지에서 4분지까지 꽃을 따주면 수확을 5분지부터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수확의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고 수확량까지 늘릴 수 있는 만큼 좋은 재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추는 정말 연속 착과의 장기 레이슨이만큼 재배 시기나 상태에 맞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저는 고품질 다수확을 위해서 완효성 비료를 전량 기비 처리하는 방식으로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농진청 자료에 의하면 전량 기비 처리하는 게 수확량에서도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고추꽃을 따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초반 정식 스트레스나 냉해 우려의 시기는 지나가고 자리를 잡은 만큼 세심하게 살피고 가꾸는 작업을 통해서 고품질 다수확의 성적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은 5월 초의 상자밭 작물 중 감자, 마늘, 쌈채소, 고추를 중심으로 제 밭의 주요 작물에 대한 작황 상태와 다수확을 위한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자밭 농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